네, 슬기로운 경제생활하는 시간이죠. 매주 월요일 아침에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나가서 돈이 되는 경제 뉴스 하는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드리 햇반님께서 이분 너무 양심적인가 봐. 오드리 햇반이라고 안 그러고 오드리 햇반. 햇반. 출근길 버스 안에서 박수 쳐주고 싶지만 대신 쏩니다. 이러면서 슈퍼챗을 또 우리 소장님 오시니까 이렇게 환영한 인사를 써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죠.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알아들으면 피가 되고 뼈가 되는 중요한 공지를 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뉴스인사에다가 제가 아까 좀 전에 슈퍼챗 얘기를 왜 했느냐.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이 특별 이벤트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뉴스인사에다가요, 우리 아이 재단과 함께 공익 캠페인을 벌입니다. 바로 베이비박스 후원 사업인데요. 저 화면 보시면 오른쪽에 애기들 보이죠. 그리고 베이비박스도 보이고요. 우리 아이 재단은요, 버려질 위험에 처해 있는 영유아와 미혼모를 돕기 위해서 저희 뉴스토마토가 설립한 후원 단체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베이비박스 후원 사업 뉴스인사이다 하고 우리 아이 재단이 공동으로 설립하고 지금 벌이고 있는 건데요. 라이브 중에 슈퍼챗을 보내주시잖아요. 오늘부터입니다. 그러면 그 수익금을 우리 아이 재단에 기부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우리 아이 재단 후원 계좌를 통한 직접 후원도 가능하죠. 우리 아이 재단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으로 영아 보호 활동, 미혼모 지원 사업, 이유식 지원 사업 등을 벌이고요. 저도 매일 뉴스인사이다 진행하면서 속 시원한 시사를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러한 우리 프로그램이 영친이님하고 이 베이비박스 후원 활동으로 같이 연결이 된다면, 영친이님들의 이런 후원 활동하고 연결이 된다면 더 보람차고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건 강요는 아니니까 혹시 형편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성의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무슨 군 네이버스 이런 데에서 한 달에 10,000원, 뭐 한 달에 20,000원이 당신이 뭐 외국에 있는 아이를 살립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게 거창한 것도 좋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버려진 아이들 상당히 많대요. 특히 얼마 전에 미혼모를 낳은 10대 아이들이 뭐 전 남자와 헤어졌다고 아이를 갑자기 뭐 유기하거나 죽게 하거나 이런 것도 있고 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못 키우는데 어디 둘 데가 없어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은 좀 한번 좀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프로그램 하시면서 슈퍼챗 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슈퍼챗 JRH님 30,000원 감사드리고요. 네, 드래곤님 20,000원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해주신 이 슈퍼챗은 전부 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 아이 재단의 후원 사업으로 베이비박스 후원 사업으로 돌아갈 거고요. 저희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쓰였다라고도 한번 결산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저희를 믿으시면 될 것 같고요. 민주깨시비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좋은 출발 했네요. 자 오늘 이제 시간 됐으니까 방송 빨리 하겠습니다. 우선 이 소장님. 그 미국이 반도체 지원금을 받을 경우에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법을 규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규제법이라고. 네. 반도체법 가드레일, 이른바 안전조항이라는 건데요.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사실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에 대해서만 뭐 보조금을 주겠다 해서 우리는 중국이나 이런 데에 많이 있는데 큰일 났다 했다가 이게 조금 그래도 좀 변형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장비되어 있던 변수가 산적해 있다. 그러니까 중국 장비 같은 걸 들어와서 하면 안 된다. 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의 그 사이에 껴있다라는 게 중국이 이번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불렀어요. 네. 여기에는 팀 쿡, 애플 CEO도 갔습니다. 네. 너무 미국 쪽에 이제 서서 중국을 왕따시키지 말아라 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미국의 이 칩스법이라고 해서 반도체법 3대 독소 조항이 있어요. 미국에다가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게 되면 보조금을 줄 테니 네. 보조금을 받게 되면 초과이익은 공유하고 경영기밀은 공개하고 또 중국과 같은 적대국에 대해서는 공장 투자를 10년 동안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10년이나? 예. 이게 지난해 이제 공고된 미국의 칩스법의 3대 독소 조항인데, 네. 근데 이번에 나온 세부 사항은 세 번째 겁니다. 중국 관련 투자.
미국 이 반도체법 세부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드레일이라는 미명하에 안전조항이란 미명하에 세부 조항이 나온 건데요. 네. 기존에는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받게 되면 10년 동안 중국 투자 못해 이런 독소 조항이었다면 이게 다소 완화된 거예요. 근데 이제 완화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바뀐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네. 이 중국 내 공장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중국 내 공장은 이제 첨단 제품이냐 범용 제품이냐에 따라 조금 달라요. 네. 근데 지금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 만드는 제품을 미국은 첨단 제품으로 보고 있어요. 첨단으로. 네.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은 생산 능력은 5% 확장만 가능해. 어이, 왜 겨우요? 예. 그리고 네. 범용 제품이라면 이거보다는 좀 기술이 낮은 범용 제품이라면 10년 동안 10%까지 생산 늘려도 돼. 네. 이 허락을 받으라는 겁니다. 허락받고 해야 돼 우리가 뭐 할 때? 매번. 네. 왜냐? 네. 미국이 기술을 쓰고 있거든요. 미국의 기술을 쓰고 있고 또 그다음에 중요한 거 미국의 장비가 또 미국 장비를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반도체 설비의 특성상 장비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 나가야지만 이제 품질이며 이런 게 좋아지기 때문에 이 중국도 눈치 봐야 되고 또 미국은 자기네 이제 핵심 기술을 이유로 거의 이제 갑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딱 보면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중국이나 북한이나만 자꾸 우리들을 압박하는 그런 적국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하는 거 보세요. 자기네 나라 이익을 위해서 말을 거칠게 안 할 뿐이지 우리나라에서 빼먹을 건 쏙쏙쏙쏙 우리도 눈치채지 못하게 쏙쏙쏙쏙 빼먹고 있다고요. 그렇게 난 이렇게 느끼는 거 나만 그런가? 전 지지난해부터 계속 그런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얘기는요 했어요. 계속 나와요. 바이든 되기 전부터도 그랬지만 바이든 되면서부터 아주 교묘하게 오히려 트럼프는 좀 무식하게 트럼프 저러면 안 됩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끔 그냥 아주 거칠게 했는데 바이든은 아닌 척하면서 엄청나게 민주적인 것처럼 하면서 그리고 마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랑 막 친한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우리 거 다 뺏어가고 뒤통수 치는 거 아주 도사인 것 같아 이 사람. 맞아요. 그게 유럽도 그렇고요. 소갈이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도 소갈이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워낙에 미국 쪽에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표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표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점점 교묘해지면서 이제 이 옥죄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삼성이 앞으로 20년 동안 미국에다가 200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해서 반도체 공장 11개 짓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이제 물론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의 이제 최초 선봉은 트럼프 대통령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뭐 와라. 그리고는 이제 뭐 중국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대해서 계속 뭐 팔로우를 한던가 이게 못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여론이 야 트럼프니까 저러는 거야 하다가 말겠지 이 생각을 했는데 바이든은 굉장히 부통령만 수십 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머리가 그러니까 하원을 통해서 법으로 법제화시켜서 최종 하원, 상원 그리고 대통령 서명이 끝나면 못 고친다. 니네가 아무리 요구해도 이건 법을 고칠 수는 없어. 그 대신에 내가 시행령을 통해서 조금은 봐줄게. 이 시행령이 계속 지금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요번에 세부 사항 또 나옵니다. 요번에는 이제 특히 2차 전지의 이제 재료에 대해서 과연 이제 미국산을 얼마나 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여기 나오는데 전혀 미국은 해줄 생각도 없고요. 이걸 계속해서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요구하는 걸 다 안 들어줍니다. 아니 사실 우리나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리 집 앞에다 맨날 붙여놓은 프랭카드가요. 외교 기본은 국익입니다. 국익이 외교입니다. 맨날 그딴 거나 써놓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 볼 때마다 도대체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당신들이 뭘 했냐? 나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바이든 같은 사람이나 이런 그 일본의 기시다 같은 사람들 자기네 나라에서 열심히 하니까 결국 우리 거가 다 뺏겨가지고 글로 간 거라고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처럼 부처님은 엄청나게 오래 가지고 모든 이 의회를 다 관장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를 딱 계산하면 여기를 치면 저기가 나오고 저렇게 계산해서 이 사람을 건드리면 이게 나오고 이걸 다 아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지금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약에 똑같이 그렇게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머리 잘 쓰고 이제 속칭 말하는 여우같이 만약 일을 한다 그러면 되게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되게 막 곰처럼 너무 이렇게 마음 좋은 사람처럼 하니까 속으로 야 너무 쉽네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외교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연속 현상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외교는 맞아요. 협상의 전문가들이 필요하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치고 빠지고 줄 것 같은데 안 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협상의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는 이제 공감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전략가들이 많이 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미국에서 우리 기업들이 돈 내고 투자하는데 거기다 뒤통수까지 맞게 되면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외교 협상가들이 못하면 언론이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기업은 대놓고 할 수가 없어요. 기업은 이미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지금은 외교와 정치와 이게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국을 때리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 당하고 있는 셈이고 중국 역시 미국이 그런 이제 이 기술 패권에 대해서 각종 동맹을 이제 규합하고 합산하다 보니까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까지 부른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은 대중국을 겨냥하면서 지금은 뭐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바이오 이런 것들로 계속 가고 있지만 반도체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네. 반도체가 전 산업의 쌀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나마 전 세계에서 가장 디램의 경우에는 가장 잘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걸 뺏기 위해서 기술을 뺏기 위해서 하물며 이제 기술 비법이라는 거는 네. 맛집의 비법은 가족한테도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경영 비법까지 지금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야욕을 드러낸 거거든요. 네. 솔직히 그러면 이럴 때는 아니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지금 지난 한 2주 전에 보면 6대 산업에 대해서 국내 용인에다가 30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아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견제할 거예요. 야, 저건 아니지. 왜 반도체 투자를 미국이 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본국이 왜 해? 네. 라고 할 정도로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이 결코 제조업 경쟁력이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제 우리도 이제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일단 정부는 취약은 피했다고 하는데 미국 상무부가 밝힌 반도체법 세부안 이게 있습니다. 이전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간단하게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최악에 피했다는 건 뭐냐? 생산 능력을 웨이퍼로 계산하게 되면 웨이퍼라는 게 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들고 왔던 동그란 판이에요. 그거를 잘게 설계해서 더 작게 거기다 더 많은 데이터를 지정하는 게 기술이건데 이 첨단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웨이퍼 한 장당 얻을 수 있는 반도체 양 그건 허용하겠다. 기술력이 좋아져서 반도체 하나에다 이제 이 더 많은 양을 생산하는 건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이제 중국에서 생산하는 건 첨단 제품이기 때문에 5% 이상 확장한다? 이럴 경우에는 10만 달러 이내만 투자해라. 10만 달러가 얼마냐면 1억 3천만 원. 1억 3천만 원이면 반도체 그 장비 하나를 못 들여놔. 그러니까 이게 10년 동안 5%라는 게 1년이면 0.5%네? 그냥 거의 유지보수지. 그러면은 업그레이드 못 한다. 새로운 기계 같은 것도 못 들어온다는 못 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반도체 이제 이 장비에 대한 거는 10월이면 또 윤곽이 또 드러나요. 왜냐하면 지난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이제 중국에 수출할 때는 이제 안 된다라고 완전히 제한해 놨는데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1년 정도 우리한테는 이제 시간을 좀 줬어요. 유예 기간을 줬어요. 그게 올해 10월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10월에 나올 텐데 그러나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여전히 미국이 주도권을 쥐면서 한국의 반도체 생산을 억조이겠다라는 게 너무나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네. 아마 더 이제 미국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은 한 규제를 풀어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나라 돈 갖다 퍼주고 걔네 나라 취업도 잘 되게 경제 활성화되게 다 해주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물건 만들어가지고 걔네들한테 싸게 공급하고 우리는 비싸게 사고 이런 상황인데 기계나 이런 것들도 좋은 거 가져와서 우리 기술이 더 발전하지는 못하게 만들고 지금 이게 바로 핵심인 것 같아요. 자,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는 지금 최악은 피했다 아주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지, 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서 반도체 생산 늘리는 것도 이건 되게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기 한 삼성하고 SK가 한 70조 원 정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미국은 지금 한 3조 원 정도 보조금을 주면서 지금 갑질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건 뭐냐? 이게 지금 중국에 대한 첨단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는 한국과 같은 동맹국도 이익이다. 이 논리예요. 우리 동맹국이라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익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만에 하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의 안보에 이제 기여한다라는 일관된 입장이고, 그러면서 네. 동맹국과 이미 조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표단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우리가 지금 삼성이 그리고 SK가 중국에 70조 투자했으니까 정 그게 마음에 안 들면 70조 미국이 대라. 그렇지. 손해를 배상하면. 좋은 생각이네. 아니, 그러니까 협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협상, 왜냐, 이게 논리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협상가라면 그래, 맞다. 이제 안보의 이익이, 미국의 안보의 이익이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려면 그렇지. 우리가 투자한 것은 니네가 보존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왜냐하면 사드 보복 조치일 때도 미국은 손 뗐어요. 네. 제3자의처럼 뒤에만 가만히 있었거든요. 네. 자, 그런 것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피하지 않으면 결코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는 엄청 퍼주고 결국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받아올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 기술이나 이런 것 다 거기다 내주고, 우리나라는 좀 약간의 또 글로벌 호구 노릇을 하고 올 가능성이 높아서 마음이 되게 안 좋은데, 독소 조항이 또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에 초과 이익은 공유하되 기술 문건은 공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좀 전에 말한 거 똑같은 거야. 기술 다 퍼주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지금 반도체를 국가안보, 경제안보하고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반도체 보조금 받게 되면 기대 수익을 초과할 경우 보조금의 한 75%까지는 회수하겠다. 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수한 것은 납세자의 세금인 만큼 허투루 쓰이지 않겠다라는 취지고, 또 하나가 보조금이 특히나 이제 미 국방부가 이런 이제 반도체라는 국가안보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시설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네. 라는 걸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 시설을 공개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앞서 제가 이제 자식한테도 안 보여주는 맛집 레시피를 이제 미국은 이제 거저로 보겠다라는 이제 흑심이고, 네. 이거는 아마 1970, 8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이 반도체 제조 생산 다 1위였거든요. 점유율이 한 40% 가까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전부 제조 패권까지, 제조를 지금 누가 잘하고 있느냐? 한국과 대만이 잘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두 개까지 뺏겠다는 의도예요. 예. 상당히 어둡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면 정부의 그 반도체 보조금 같은 거 안 받으면 되잖아요. 안 받을 수가 없나요? 3조 정도 안 받으면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은 네. 제조업이 이제 흥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인건비 너무 비싸요. 생산성 안 좋고요. 땅값 비싸요. 네. 그러니까 그것들 때문에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투자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틀어지게 되면 다른 데 대만 반도체며 마이크론이며 다른 데 다 받는데 우리만 못 받는 거기 때문에 안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네요. 네. 자, 좋습니다. 오는 30일 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국회도 사실 너무 모르고 있어요. 이런 거를. 미국이 이렇게 지금 반도체 이 보조금 줘가면서 우리 기술 빼가려는 걸 정말 국회도 알아요. 국회의원들도. 왜 모르죠? 그 바보도 아니고 우리는 알겠구만, 딱 보니까. 그래서 지금 공짜가 어디 있어, 공짜가. 이게 지금 제일 늦게 통과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일본, 대만 다 됐는데 우리가 지금 된 거예요. 왜냐? 이거 부자 특혜, 대기업 특혜. 이 논란 때문에 지금 된 거여서 늦었지만 전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 용인에 이제 300조 반도체 투자하는 것도 미국하고 중국한테는 시그널을 줄 수 있어요. 야, 미국 앞으로 삼성이 20년 내 200조 투자한다 그랬는데 투자 줄일 수 있어. 왜? 한국으로 돌릴 거야. 니네가 하고 있는 독소 조항은 안전 가드레일이라고 읽고, 가두리 양식장에 갇힌 지금 물고기 신세가 돼버릴 것 같으니까 우리는 미국 투자 줄이고 본국에다 세울 거야. 이런 시그널을 줘야 되는 거고요. 맞아요, 그래야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중국에 공장이 있지만
탈중국 시작됐네. 이런 시그널을 줘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국내에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최첨단 설계 디자인 사양은 한국에서 먼저 만든다. 맞습니다. 이 시그널을 줘야 돼요. 맞습니다. 네. 안전 가드레일. 좀 이용을 좀 잘 해보세요.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아서 우리를 맨날 물먹이는 게 아니에요. 네, 이상한 소리가 바깥에서 들려오고 문제가 많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충성도, 의리 이런 것하고 실제 합리성 이런 거를 다 구분하지 못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은 협상 전략가들이 있어요. 그래, 전략적으로 우리도 해야죠. 협상 전략가를 키워야 돼요. 아까처럼. 바로 그거예요. 아까처럼. 네. 하나 예를 들을게요. 옛날에 북한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을 때 북한이 남한 내려와서 딱 봤더니 이야 정말 서울에 일본의 건물들이랑 차 갖다 놓으라고 너무 정말 수고가 많았겠습니다. 뭐라고 대답할게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정말 저거 이 건물하고 차를 어떻게 갖고 오겠습니까? 저거 옮기느라고 너무 힘들었다. 저 건물 옮긴다 너무 힘들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답하는 거거든요. 선문우답하는 게 협상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야 보조금 받지 마 그러면 안 받을게요. 대신에 거기 투자한 건 주세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 때리면 하나 받아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지금 역발상으로 미국이 가장 공들이는 게 뭐냐? 아메리칸 퍼스트예요. 미국에서 반도체 설계, 생산, 기지 모두 미국 내 이제 유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건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3조 보조금 주면서 70조 공장 포기하라 그러면 포기하겠다. 그러면은 니네가 미국에 돈 내라. 우리가 들어간 투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반도체 디램이 1위예요. 디램이 1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기술 필요로 하지만 마찬가지로 애플이나 미국에 있는 컴퓨터 업체나 우리 반도체 안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갑질을 당할 때가 아니라 이제 갑질해야지. 갑질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이런 그 교육을 안 받는 것 같아요. 심리학, 제가 심리학 전공이잖아요. 학사, 석사, 박사 다 심리학을 했어요. 박사까지.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심리학으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협상이니 상대방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A라고 하는 자극이 들어갔을 때 상대방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처리하니 그때 어떤 종류의 문제가 있니 오류가 뭔지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이제 인지심리 전공이거든요. 내 전공이 바로 그거라고요. 근데 내가 논문 안 쓰고 이 사법시험 봐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지만 내가 아깝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 학문이었어요. 자, 그거 플러스 내가 박사 하면서 또 생각하는 게 나 좀 부동산이 너무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그러니까 한번 공부하고 싶어라고 해서 그걸 해봤어요. 결국 부동산도 심리고 이것도 심리고 내가 보니까 모든 게 다 심리인 거예요. 심리인데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들한테 협상 전략이라는 강의를 들었어요. 네, 그거 다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심리인데 저는 침 나오는 줄 알았어요. 와 저렇게 협상을 한다고? 대단하죠. 그러니까 저절로 다 끌려다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희열을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나쁜 거 먹으면. 걔네들은 정확하게 사람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게 그냥 당해요. 걔네는 심리학을 기초 심리학으로 놓고 나머지 전공하고 싶으면 그거 플러스 나머지를 하게 하니까 대학생들이고 미국 사람들이고 대학교 간 사람들은 전부 다 심리 전문가야 기본은.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미국 사회를 이끄는 이제 화이트 정말 0.2%의 이 사람들은 정말로 협상의 달인들이에요. 똘똘해요. 정말 똘똘해요. 똘똘한데 이들을 당하고 하려면 알고 배우고 흥분하지 말고 협상 전략가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사람들을 잘 설득해야 돼요. 내가 흥분이 필요하면 흥분해. 내가 또 이렇게 차분하게 뭔가 하는 게 필요하면 차분하게 해. 하면서 상대방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착하고 너무 순진한 거지. 순진한 거지. 순수한 게 아니라. 순진은 좋은 말과 나쁜 말이 다 섞여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자, 여기까지 시간 너무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요. 결과론적으로 나는 미중 패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를 자꾸 이렇게 옥죄는 게 싫다. 여기에서 일본까지 난리치는 게 정말 싫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자, 이인철 소장님과는 이 주제 하나만 딱 여쭤보고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그동안에 그 기준금리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또 올렸는데 미국 기준금리 올리고 나니까 한국과 미국 간의 차이는 1.5%포인트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미국은 또 뭐 계속 추가 금리 예상 얘기하고 보니까 우리나라랑 또 좀 벌어질 것 같아요. 자, 지금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지난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금 실리콘밸리에 이어서 크레디트 스위스라는 스위스의 2대 부자은행이 망했어요. 근데 지분 누가?
유럽 최대 은행 도이치뱅크까지 흔들리고 있어요. 도이치뱅크 큰일 났네. 도이치뱅크는 흑자야. 여기는 억울해. 여기는 이 크레드 스위스가 이제 코코본드라고 하는 발행은 채권으로 하는데 위험하면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되는 요게 전액 상각되면서 23조 달러 상각되다 보니까 야 도이치뱅크도 저거 많이 발행했잖아. 이러면서 위험해진 거예요. 뱅크런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이치가 흔들리면 전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리만보다 더 파장이 크기 때문에 네. 유럽 중앙은행 총재 뭐 다 나서서 아니다.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금융위기로 발전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다만 뭐가 바뀌었느냐? 미국의 금리 인상 물줄기가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금 연 5%예요. 네. 월에는 5월에 한 번 더 추가하면 5.25까지 갈 거다였는데 5월에 동결 가능성이 9대 1로 바뀌었어요. 5월에 동결 네. 가능성이 지금 5에서 더 가지 못한다예요. 그러네. 그러면서 2년물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는 연방기금 금리랑 거의 같은 쌍으로 움직이는데 얘가 3.7%예요. 그러니까 5%에서 한참 밑돈다는 얘기는 그러네. 1년 이내 내려간다? 연준이 금리를 3번 아니면 4번 내려야 된다는 그렇죠. 거 오히려.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물가 감안하면 연준이 금리 내릴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너 내리면 안 돼요. 내리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먼저 선반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금융 이 리스크가 과연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멈춰서 아시아로 전이되느냐 아니면 네.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동산 PF 이금융권 부동산 PF가 한 115조 정도 되거든요. 여기까지 전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지 금융시장 자체만을 놓고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뭐 주마다 이 시장 관련해서 이 연준과 우리의 금리 인상 폭, 뭐 속도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흐름은 어쨌든 좀 줄어들고 있고 내려가고 있다.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를 올리면 격차 더 벌어질 것 같으면은 셀코리아 나와야 되는데 셀코리아 나오지 않고 미국 네. 금리 달러 약세. 네, 달러가 맞습니다. 약세가 나오니까 네. 아무리 여기서 1.75% 벌어진다 하더라도 네. 과거와 같은 위기는 없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우리 아이 재단 설명을 해드리고서 슈퍼챗은 그쪽으로 후원합니다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좀 전에 방송하고 가신 임세은 식당님께서 임세은 대변인님이 임세은 식당이라는 이름으로 방송하고 있어요. 3만 원 보내주셨고요. 호리즌 CHC님 49.99달러. 야, 그다음에 강은희님. 이분은 뭐 15,000원도 보냈고 2만 원도 보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보내셨어요. 이면도 여러 번 보내셨어요. 또 드래곤님 보내셨고 그다음에 MKH님도 보내셨고 강원희님도 보내셨고 민주깨시미님도 보내셨고 님도 보내셨고 지금 돈 보내주시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다 없어져서 제가 다 못 읽어드려요. 다음에는 제가 다 정리해놨다가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보내주시는 걸 보니까 나도 정말 부끄럽게 사는구나. 이렇게 한 푼 한 푼 다 이거 보내시는 분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거든요. 그 마음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마음을 너무너무 절실하게 잘 받고요. 다 제가 이 닉네임들을 외우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친이님 이 분들이 진정한 영친님들이죠. 우리한테 맨날 말 잘해주시는 분도 영친이님 이렇게 또 호응해주시는 분도 영친이님 우리 같은 맘 가지신 분들 저보다 영친이님들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인사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요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 일본하고 만났을 때 우리 대통령이 독도 문제랑 초계기 문제랑 일본 위안부 합의 문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해달라. 송기호 변호사가 지난번에 정보공개 청구했다고 했잖아요. 그분 제가 모시기로 했어요. 그분 제가 일부러 모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정말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들 필요한 이메일 같은 거, 주소 같은 거 혹시 저희한테 연락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이메일은 이토마토 토마토.com 뭐죠? 네. 화면에 안 나오네요. 네. 내일 뭐 말씀드리죠 뭐.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 많이 도와주시고요.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라고요. 많이 우리 뉴스토마토 사랑해 주세요. 지금 주말 동안에 구독자 수가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화면 나오네요. 미디어 토마토 이토마토.com이군요. 네, 미디어 토마토 이토마토.com 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